얼마나 더, 그리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며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신가요? 그리고 그 고민은 내 어린 시절의 어두운 경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라 여겨지시나요? 그러나 그 고민에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을 대변하며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철학자와 자기 혐오의 열등감에 갇혀 있는 한 청년의 깊이 있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철학자는 저자 중 한 사람인 기시미 이치로의 역할이며 청년은 역시 저자 중 한 사람인 고가 후미타케이지 싶습니다. 여하튼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혹은 기시미 이치로라는 한 철학자의 필터를 통해 걸러진 기시미의 아들러학과 접하게 됩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아들러 심리학의 1인자라고 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로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구스타프 융과 함께 현대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프로이트와 융의 서광에 밀려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책 미움받을 용기가 번역되어 출간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오늘날 거의 법칙이 되어버린 프로이트의 원인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람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목적론을 주장합니다. 인간 심리를 원인론에서 분석하는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현재의 불행한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과거의 불행을 원인으로 삼는다고 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겠다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론의 입장에서는 불행은 내가 단지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에 놓인 문제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행복해지겠다고 선택하고 그저 나인 채로의 생활 양식을 선택하면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용기를 가졌는가? 당신은 평범해질 용기를 가졌는가? 당신은 행복해질 용기를 가졌는가? 당신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졌는가? 용기의 심리학이라고도 불리는 아들러의 심리학은 자유도 행복도 모두 용기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결정한 것은 타고난 성격이나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생활 양식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딘가 불편하다고 느껴져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까닭은 그로 인해 닥치게 될 변화가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책 속에서 자신의 삶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트라우마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청년에게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유로워질 용기, 평범해질 용기, 행복해질 용기,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그러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이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를 낸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해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다는 그의 견해는 데일 카네기, 스티븐 코비 같은 자기 개발의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오늘날 알프레드 아들러는 자기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첫 주장부터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원인론을 부정하고
사람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라는 주장은 대학 시절 프로이트의 세례를 받은 심리학을 배운 제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방법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구나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적용의 첫 번째 대상 역시 내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인정 욕구를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생각하는 사람도 나이고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나입니다. 내 삶이라는 결과는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과제이고 어디까지가 타인의 과제인지 단호히 구분하고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여유 있고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유 있고 단순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아들러는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를 진지하고 빈틈없이 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목표를 향한 하나의 선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무수한 찰나가 모인 점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순간순간에 충실하면 의미 있는 오늘 하루가 만들어지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진짜 내 인생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속된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2016년에는 이 책의 후속편인 미움받을 용기 2가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 길잡이 역할을 했다면 두 번째 책은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1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2권을 접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관심이 가는 책이라 서문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미움받을 용기가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된 데 감사하며 이 책의 저자인 기시미치로 씨가 한국어판을 직접 읽어볼 수 있도록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해 큰 사랑을 보여준 한국의 독자들에게 감사하고 싶다는 목적이 생기자 한국어 공부를 하자라는 변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작은 변화에 불과할지 모르겠으나 그 글을 읽는 제게 있어서는 외국어를 공부하는데도 내 지나는 삶의 트라우마를 붙잡지 말고 현재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직시하면 더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실천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참 못난 이야기라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제게는 외국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도 어린 시절 뇌리에 새겨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매번 외국어 책을 펼쳐들지만 몇 장 펴들지 못하고 다시 내팽겨치게 되는 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위안하기 위해 캐캐 묵은 그 시절 트라우마를 다시 꺼내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인간이 만든 개념에 불과합니다. 아들러처럼 트라우마는 없다라고 버려버리면 그만인 것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왜 붙잡고 있었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들러의 가르침처럼 인생은 현재라는 찰나를 모아 자유와 행복을 향해 춤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있어서 외국어 공부의 완성이라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필요한 작은 목적들을 하나하나 모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완벽주의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주며 책을 소개하는 일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책의 내용도 완벽하게 이해해야 설명할 수 있고 영상도 멋들어지게 구성할 수 있어야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시작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책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이 정도로는 어림없어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자, 꼭 지금 하자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삶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부여잡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영상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일주일에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는데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령 운 좋게 많은 분들께 회자되는 날이 왔는데 뜻밖의 싫어요가 잔뜩 붙어 있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제게는 앞으로의 성취를 향한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성취들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 저도 제 삶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며 기쁨의 춤을 멋들어지게 추고 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춤추듯 즐겁게 살면 그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자유란 미움받을 용기다 라는 말을 오랫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진지한 사색의 시작이 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장을 읽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철학자와 청년이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잘 읽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제게는 용기이므로 듣는 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합니다. 바람색의 토닥토닥 책 읽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람색의 토닥토닥 책 읽기를 구독해 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자네는 방금 전에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인정하고 미움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네. 네, 그랬죠. 나도 그래. 남에게 미움받고 싶진 않지. 일부러 미움을 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자네의 말은 예리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네. 보편적인 욕구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자네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네. 이 또한 사실이지. 자네는 누군가가 자네를 싫어할 때 혹은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 한마디로 말해서 괴로웠습니다. 왜 나를 싫어할까? 내 말이나 행동에 뭐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저렇게 할 걸 그랬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책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인간에게 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이며 충동일세.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트는 그러한 욕망을 가리켜 경향성이라고 했지. 경향성이요? 그래. 본능적인 욕망, 충동적인 욕망이라는 뜻일세. 그러면 그런 경향성에 이끌린 채 다시 말해 욕망이나 충동에 이끌려 사는 것,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는 돌멩이처럼 사는 것이 자유일까? 그렇지 않지. 그런 삶은 욕망과 충동의 노예가 될 뿐이라네. 진정한 자유란 굴러 내려가는 자신을 아래에서 밀어 올려주는 태도가 아닐까? 아래에서 밀어 올려준다고요? 돌멩이는 힘이 없네. 일단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기 시작하면 중력이나 관성 같은 자연 법칙이 허용하는 곳까지 계속 굴러 내려가지. 하지만 우리는 돌멩이가 아닐세. 경향성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야. 굴러 떨어지는 자신을 멈추고 비탈길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비탈길을 계속 굴러가야 하는 걸까? 그렇게 완성된 모습을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지. 본능이나 충동에 저항하는 것이 자유라는 말씀인가요? 몇 번이고 말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라고 주장하지. 즉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네. 하지만 우주에서 혼자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네. 뭔데요?
단적으로 말해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일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가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자 스스로의 방침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표일세. 아, 아니 하지만 자네 말대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괴로운 일이야. 가능하면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면 좋겠지.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건 부자유스러운 동시에 불가능한 일일세. 자유를 행사하려면 대가가 뒤따르네. 자유를 얻으려면 타인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악당이 되려고 부추기는 악마의 사상입니다. 자네는 아마 조직에서의 해방을 자유라고 생각했겠지. 가정이나 학교, 회사 또는 국가에서 뛰쳐나오는 건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 조직을 뛰쳐나와도 진정한 자유는 얻을 수 없네.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자유롭게 살 수 없지. 선생님은 저더러 남에게 미움을 받아라 하시는 겁니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일세. 하지만 그건 일부러 미움받을 짓을 하라고 부추기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라고 하는 것은 아닐세. 그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되네. 잠깐만요.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유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렇게 강인한 존재입니까? 가령 부모에게 미움을 받아서 상관없다. 그렇게 독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도 독선적으로 행동하라는 것도 아닐세. 그저 과제를 분리하라는 거지. 자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네의 과제가 아니야. 역으로 나를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애를 썼는데 좋아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의 과제에 개입하는 보상적 발상이라네. 미움을 살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비탈길을 굴러가듯이 살지 않고 눈앞에 언덕을 올라간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세. 만약 내 앞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 있고 이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치세. 나라면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택할 걸세.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즉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지. 선생님은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롭네. 남이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싫어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래,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내 과제야. 나를 싫어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타인의 과제고,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나는 거기에 개입할 수 없네. 물론 전에도 말했듯이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가는 노력은 할 걸세. 하지만 거기서 물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제지. 그게 결론입니까?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걸세.